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투자신한 심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지 못한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4월 30일 날 좋았다가 이틀 만에 병신을 만들어줬습니까? 이렇게 시장이 저를 저 오늘 병신 냈네요. 네. 1위 1비는 나의 삶. 최근에 댓글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각도기님 저렇게 흥분하는 거 보니까 장 떨어질 때 나올 됐다. 때 됐다. 맞아. 정확해. 네. 네, 한 대 맞았네요 오늘. 저가요 최근에 어마무시한 꿈을 꿨어요. 어떤 거요? 떼돈 버는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뭐 저 교회 다니긴 합니다만 딱 보는 순간 이 꿈은 큰 벼락부자 되는 꿈이구나 이런 꿈을 꿨어요. 어제요? 그제요. 그제요? 벼락 거지 됐습니다. 네. 꿈이 근데 뭐야 이게? 그렇게 막 응? 엄청난 폭락을 맞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많이 빠졌어요. 오늘 시장 대비로 너무 언더퍼폼을 많이 했어요. 저 코스피는 0.1%밖에 안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안 빠졌거든. 시장은 안 빠졌는데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지금 충격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닥이 0.8% 조금 넘게 빠졌습니다. 네. 예, 오늘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푸틴이 원자재 수출 금지 요 제재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스랑 뭐 석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영향권이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구체적인 제재 대상이나 범위는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10일 내로 아마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가스 가격이 바로 반영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서 가스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미국 천연가스 선물로 봐도 8달러를 돌파를 했었다가 지금 조금 네. 떨어졌습니다. 예,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5.7%나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엔 더 많이 올랐었는데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도 오늘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전력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것도 어느 리포트에서 분석을 좀 해줬더라고요. 소비자 저항이 가스공사는 한국전력 대비 훨씬 덜하다. 예, 왜냐하면 이제 한국전력은 우리가 직접 소매도 상대를 하잖아요. 반대로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하고 직접 맞닥뜨리지 않고 소매 업체들이 따로 있잖아요. 뭐 그래서 예스코나 뭐 이런 회사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가격 저항이 조금 덜하다. 아니 그리고 이건 난방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난방비가 그때그때 많이 바뀐다는 개념은 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덜 쓰면 덜 나오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렇죠. 전기는 항상 쓰는 거라서. 그리고 또 가스는 또 워낙 겨울철에만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평소시에는 별로 이렇게 쓸 일이 없고 네. 그런 영향도 있고 심지어 저도 요거 보고 조금 진짜 이렇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전기세라는 말은 있는데 가스세라는 말은 없잖아요. 예, 둘 다 가스 요금, 전기 요금인데 전기 요금은 이제 세금처럼 그렇게 좀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꿔야죠. 전기 요금이 맞는 말입니다. 그죠? 세금이 아니죠.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 보면 이거는 복지죠. 세금, 전기 복지죠. 한국 같은 경우 유럽과 비교해 본다면 물론 뭐 중국의 저 서부 지역은 훨씬 더 싸다고는 합니다만 유럽과 비교해 보면 한 독일의 한 반절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나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이 정도면 복지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기를 쓰면서 야 전기로 이렇게 별일을 다 하는구나. 이제는 저 가스 레인지도 거의 안 써요. 그럼 뭐 쓰세요? 전기 레인지. 전기 오븐 이런 거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전기로 불 들어오는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런 거요. 네. 그렇군요. 단어가 짧아. 네.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올랐지만 한국가스공사한테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거든요. 도시가스 요금을 5월 1일부터 9% 정도 인상을 한다라고 산업부가 발표를 하면서 가스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오늘은 조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뭐 GSE, SH에너지화학 뭐 한 10%대씩 이렇게 빠졌고요. 네. 반면에 한국가스공사는 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GS도 오늘 3.5% 정도 올랐는데요.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니까 절반 정도가 가스 전력 사업 매출 영업이익 비중이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납사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 우려가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면 우리나라가 또 납사를 굉장히 러시아한테 의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국가별로 따지면 러시아한테 가장 의존도가 높은 게 납사인데요. 그렇게 되면 납사 가격이 오르면 줄줄이 뭐 플라스틱이나 뭐 섬유 이런 가격도 쭉쭉 오를 거다라고 이제 시장이 생각을 해서 일단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기업명에 들어간 그런 기업들이 오늘 올랐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상한가 같고요. 코올 홍플라스틱이 22%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질이 요즘 좀 이상하다. 예, 요즘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 좀 같아요. 이상하네요. 이거는 좀 우리도 실적 좋으면 오르고 실적 나쁘면 떨어지고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 미국처럼. 그래서 기업을 세울 때 이 회사 이름을 확실히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그러면 철강, 플라스틱, 화학 뭐 이거 여러 개 다 다르면 돼요? 뒤에서. 김수환무, 거북이와 누룩이 이렇게 하듯이 단어면 두루룩 다 달아요? 참. 야, 이거 좀 이상하네 분위기가. 네. 근데 뭐 이렇게 움직이는 또 비중이 좀 항상 있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네네. 네, 뭐 그런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인수위 국정과제에 탈원전 정책 폐기하는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면서 오늘 한국전력, 한전산업, 우진, 한신기계 이런 원전 관련주들도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신한노을 3, 4호기 건설 재개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한국전력은 또 2일에 영국 정부가 신규 원전 설립을 위해서 한국전력과 협의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진출 기대감도 반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또 4월 말 인수위가 전기요금 원가주의 방침을 발표를 하면서 기존의 연료변동제가 좀 유명무실해졌는데 이제는 조금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발전사로부터 한국전력이 전력을 사들이는 전력 도매 가격이 3월달 기준으로 킬로와트 시당 192원인데요. 전력 판매 단가는 110원입니다. 네. 192원에 사서 110원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인 거죠. 너무 큰 손해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빨리 정상화돼야지 되는데 지금 그래서 뭐 20조 원 가까이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잖아요. 예, 이게 빨리 저는 적절하게 하는 게 좋겠을 것 같아요. 그 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계속 하고 신규 설비하고 하는 정도의 마진은 남기고 그렇다고 너무 마진을 전기 업체가 많이 남기면 국민 상대로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적당히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아침부터 엄청 폭등했던 섹터가 5G 업종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 4위 통신사인 DC 네트워크 여기에 5G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안 밝혔지만 한 1조 원 정도 이상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작년 9월달 버라이즌의 한 8조 원 가까운 계약 이후에 미국 수주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 에이스테크가 11%, 5%씩 제일 많이 올랐고요. 다른 5G 업종도 다 같이 곁다리로 많이 올랐는데 다 낙폭을 좀 키워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올랐다가 다 밀리면서 네 이게 끝났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또 많이 빠진 게 네. 한국 시장에서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시장 홍콩만 열리고 있는데 홍콩 자체는 뭐 1% 올랐고 그다음에 HSCI는 뭐 1.78% 좀 떨어졌는데 오른 게 아니고 떨어졌는데 둘 다 황생테크가 3% 빠졌어요. 또 네. 예, 분위기 싸합니다. 그렇죠. 어저께 보니까 알리바바는 되게 신기하게 주가가 움직였더라고요. 마모씨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 뭐 마모 씨가 그 당국에 체포됐다. 국가 전복 혐의로. 그러면서 이게 뭐 마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폭락을 했었죠. 10% 가까이 떨어졌다가 네. 그게 아니다라는 보도가 마윈이 아니라 알고 보니 다른 마씨 성을 가진 사람이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1.몇 %로 끝났었죠. 네. 네, 근데 오늘 다시 한 2, 3%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뭐 지금 중국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빠지고 있어서 좀 신기하네요. 이거 다음 주 이거 끝나고 나서 할 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네. 관슈가 지금 휴가를 좀 편하게 보내야 되는데 걱정일 것 마음이 같아요. 조금 걱정은 아침 있을 것 방송마다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인싸 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오셔서 좀 쉬지. 네. 네. 예, 그리고 사실 오늘 여러 증권사에서 사실 가장 많이 오늘 리포트가 나온 게 에코프로비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기가 막혔습니다. 네. 사실 실적 발표는 그냥 그랬어요. 매출액만 조금 예상 대비 컨센 대비 한 10% 정도 잘 나왔고 뭐 영업이익은 거의 그냥 부합했거든요, 컨센에. 근데 오늘 이 목표가를 상향한 증권사가 한 10개 정도 되고요. 뭐 유지한 데도 있지만 목표가는 굉장히 높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50만 원대인데 유진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목표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이 60만 원 목표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대신은 61만 원으로 하이투자증권 65만 원으로 SK증권 67만 원으로 유안타 72만 원으로 미래에셋 75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매출은 150% 전년 동기 대비 1분기가 늘었거든요. 근데 특히 양극재 매출만 보면 230%나 증가를 했다는 게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내용을 까보자면 출하량이 증가했고요. 판가 인상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5.5%에서 6.2%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 2차전지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처음 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 니켈 가격 상승 구간에서는 증권사 리포트에서 가격 전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용이 나왔어도 시장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결국 1분기 실적을 까보니까 판가 반영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거 맞다면 단기 순이익이 300억 나온 거잖아요. 1분기에. 네. 1분기에 300억, 영업이익 400억 나왔는데 400, 영업이익 400억이 줄지 않겠죠?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2조잖아요. 11조 9천억. 네. 그러면은 400억을 4416 1600억. 근데 더 나올 거다. 한 2천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싸지 않네. 비싸네. 그렇죠. 2천억에 12조면 엄청 비싼 거지.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의 밸류에이션은 24년도 이후를 기준으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캐파 증설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긴 하죠. 영업이익 에빗이 60배네. 에빗이 60배. 비싼 거죠. 비싸긴 합니다 지금. 네, 비쌉니다. 네. 또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니까 나는 싼 줄. 이거는 원래 비쌌죠. 원래 비쌌는데 막 이렇게 저기 가격 올리길래 싼 줄. 비싸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 리포트 최근에 나왔었는데 3월 달에 나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4년에서 25년까지는 이렇게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이 되는데 2차전지 소재가 그 이후부터는 공급이 수요를 더 초과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제 또 이 멀티플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궁금합니다. 뭐 이 성장률이 거의 저기하고 비슷한 테슬라하고 전년 동기 대비 뭐 130%막 이래 버려. 네. 150%, 130% 이렇게 오르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을 보면요. 일단 내년에 가동 예정이던 공장을 4분기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가동을. 그래서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봐도 130%, 112%씩 그냥 100% 이상씩 계속 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오늘 상향 리포트들의 공통된 의견은 1분기에도 잘 나왔지만 2분기에도 이 탄탄한 수요, 전방 수요로 인해서 판가 인상, P 요인과 캐파 확대로 인한 출하량 증가, Q 요인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판가 인상도 하면 당연히 마진도 유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2분기에도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게 좀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회사 측 가이던스도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1분기 대비 40에서 50% 성장할 것으로 네. 예, 성장률은 좋은 뭐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이 동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유무상 증자 같이 발표를 했었잖아요. 드디어 내일이 아니죠. 내일 휴일이고 모레까지 이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유상 증자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신주의 상장은 7월 7일이고요. 3대1 무상 증자는 6월 28일입니다. 예, 요거는 조금 멀었습니다. 네. SK증권 의견 중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 발행가가 지금 31만 원이거든요. 현재 주가가 지금 예상 발행가 대비 한 70% 가까이 높습니다. 물론 예상 발행가이기 때문에 확정 발행가는 아닙니다. 조금 더 상향돼서 수정이 될 수는 있는데 경험적으로 예정 발행가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게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장중에는 뭐 한 4%까지도 올랐었는데요. 1.8%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장에 코스닥이 0.8% 빠지는 장에 코스닥 1위 시총 이 회사가 2% 정도 올라줬으니까 그나마 조금 방어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닥 상위 업종 중에 뭐 게임주랑 바이오가 오늘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2차전지에서 조금 방어를 해줬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4% 상승했고요. LNF 2%, 코스모 신소재 3%, 코스모 화학 1% 상승을 했고요. 뭐 셀업체들은 LG엔솔과 삼성 SDI는 1, 2%씩 하락을 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산업개발 이야기입니다. 최근 1월 달부터 이 광주 외벽 붕괴 사고가 난 이후로 주가 회복을 계속 못하고 있는데요. 그때 발생했던 광주 화정동의 아이파크 8개 동이었습니다. 총 847가구였는데요. 모두 철거하고 네. 새로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센세이션한 수준이에요.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
네. 네, 완전 처음이죠. 이렇게 모두 붕괴시켜버리고 다시 짓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붕괴라는 말 하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철거. 철거. 네, 네. 그렇죠. 네. 철거. 안 그래도 붕괴돼가지고 좀 난리 났는데. 예, 원래는 네. 이게 11월에 입주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올해. 근데 이제 철거시키고 다시 지으면 5년 10개월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된다라고 네. 회사에선 밝혔습니다. 공정률은 이미 6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1,500억 정도 공사비가 이미 투입된 상태였는데 다시 짓겠다라고 하면서 뜯는 데만 또 한 1,500억 드는 거 아닙니까? 철거 비용으로 한 2천억 정도 더 추가가 될 와. 겁니다. 철거 비용과 이제 뭐 주거 지원비도 줘야겠죠. 네. 네. 그리고 뭐 사고로 인한 배상과 수습에 사용된 비용도 이미 1,750억 정도 들어갔는데 요거는 작년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을 시켰고요. 앞으로 추가될 거는 주거 지원비, 철거 비용 등 2천억과 그리고 공사비 다시 들어가겠죠. 제가 저거 처음에 그 손절을 한 계좌도 있고 익절을 한 계좌도 있었죠. 그날 첫날 폭락할 때 지나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와 이거 5천억 날라갔네. 근데 현금이 5천억 있거든요 이 회사가. 네. 안 되겠네. 그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5천억 날라갈 게 분석을 해보니까 손실이 완화된 정보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크네. 물론 러프하게 한 거지만 5천억보다 좀 더 들 것 더 같습니다. 많이 드네. 오. 네. 뭐 뭐랄까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되게 좋은데 좀 아깝기도 하네요. 그렇죠. 뭐 걱정은 이 비용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드니까 음. 매출은 똑같은데 비용이 더블로 들고 철거 비용까지 추가되는 거니까 원래 이게 건설업이 마진이 막 3, 40% 나오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한 10% 내외 나옵니다. 워낙 마진이 적은 데다가 비용이 이렇게 철거하고 재비용 들면은 당연히 저게 엄청나죠. 1년 순이익이 한 지금 저 때 지었을 때보다 그 단가 모든 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죠. 20% 30% 올랐어요. 그것도 문제죠. 네. 엄청난 건데. 음. 야, 입주민들이 또 못 들어가서 한 60개월 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뭐 너무 기업을 편드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안전진단 해봐가지고 완벽하다 이런 데만 들어가고 아닌 데만 싹 부수고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면서 속은 시원하네요. 근데 이제 바로 만약에 그 옆동에 입주할 예정이었다라고 내가 그런 네. 입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입주할 때도. 당연히 그렇겠죠. 예, 바로 옆에 이제 무너진 건물이 네. 있었는데 우리 집은 안 무너질까 이런 생각이 네. 들고 그 입주 예정인 분들도 이 현대산업개발의 오늘 발표에 뭐 눈물을 흘리면서 뭐 그런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좋아서요? 그렇죠. 네. 계속 이거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음. 다시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어저께였죠. 품질하고 안전관리 쪽 외부 전문가를 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임원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에 안전에 좀 더 신경 쓰면서 이제 신뢰 회복에 주력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같은 발표에 오늘 한 10시 한 20분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원래 발표 전에는 한 0% 정도 보합세였는데 발표 이후에 갑자기 2% 이상 네.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2.7%로 마감을 했습니다. 회사 신뢰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잘한 것 같습니다. 몇 년치 지금 이익은 까먹은 것 같긴 하거든요. 한 1, 2년치 까먹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1년 순이익이 한 1,800억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1,800억이었나? 작년에 네. 순이익이요. 영업이익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좀 어쨌든 더 많았겠죠. 네. 예. 예. 그래서 굉장한 비용 타격인 건 맞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거의 면허를 박탈당하는 것까지 우려를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당장의 순이익은 조금 망가지겠지만 그래도 신뢰 회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좀 기업 가치를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저같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떨어졌던 거는 좀 FOMC 우려를 좀 많이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 중국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FOMC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시장은 열리지 않잖아요. 어린이날 때문에. 네, 어린이날 그런데 저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하고 같이 나와서 아침 9시부터 생방송으로 라이브하게 라이브 말고 라이브하게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누군지는 말씀 안 하시고 자꾸 미국 방송 전문가라고 하시는 거는 일부러 약간 궁금증 유발인가요? 네. 우리는 실전 투자자하고만 얘기하고 싶어 이런 건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실전 투자자를 모셔서 고생하고 있는 4월달에 박살 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분과 함께 대화를 한번 나눠볼 생각입니다. 네, 그럼 내일
회사 나오시는 거죠? 네, 여기에서 나와서 합니다. 네. 네. 그 대신 금요일 날은 휴가이시라서 네, 저와 쪽집게가 예,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쪽집게께서 저녁에 해주시고 저는 오전에 녹화하고 자전거 타고 대구로 뜹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